자, 그 다음에 이 팔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옳으냐? 용신을 무엇으로 오행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예요, 오류. 오행적인 오류. 자, 이 오행적 오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팔자에 뱀사자가 올 때와 말오자가 올 때가, 또는 양미자는 물론 이제 오행적으로 우리가 토에 속한다 보니까 두더라도, 천간에 병이 올 때와 천간에 정이 올 때가 작용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렇게 똑같은 불기운이 와도 작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로 우리가 용신을 화로 묶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바로 오행적 오류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려는 거를 제가 극구 막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다니게 물어보고 잘 맞추는, 자기하고 잘 맞는데 두세 군데만 부지런히 다니는 게 막 빠를 거다. 그런데 이 병정이 작용하는 거, 사오가 작용하는 거 전부 다 다르죠. 사실은. 요거만 비교해 봅시다. 4하고 5하고. 4하고 5하고만 비교할 때 4가 오면 뭘 건드려요? 사회상 중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5가 오면은 사회상 중요소가 아니고 인호술이라는 삼합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래도 일어나는 일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완전 다른데 뭐라고요? 오행적 오류로서 뭘 기륭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륭. 자, 이 오행을 통해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륭이에요. 좋고 나쁘고, 목이 오면 좋고 화가 오면 좋고, 이걸 따져 나가려는데, 사실 이 포괄적인 기륭을 쉽게 따져보려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이게 격국용신설이에요. 이걸 다 파자는 게 아니고, 이 도구나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거를 적용할 만큼 예쁜 팔자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격국용신을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기에 너무나 그런 예쁜 팔자가 귀하다. 이 샘플이 없다는 거예요. 샘플이 없다. 저번에 봤었죠, 그죠? 축 맞고, 공막 맞고, 형 맞고, 합 맞고, 전부 다 뭐예요? 안정되게 자리에 잡고 있는 인자가 없다는 거죠. 자, 요 팔자에서도 월지에 있는 게 뭡니까? 태어난 달에 뱀사자가 놓여있죠. 뱀사자를 어떻게 건드려요? 대지자가 건드려놓고 있죠. 건드리는데 확실하게 뚜디 패는 것도 아니고 열로 해묘미 합을 따라가려 하다가 중간에 바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뒤에 배웁니다만은 무토, 경금, 병화, 요 세 가지 요소 중에 드러난 게 있으면 그것을 격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론인데, 드러난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취해요. 그냥 그대로 취해서 정제격 이렇게 해요. 정제격. 그 다음 이제 정제가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가지고, 정제가 강하면 나를 도우는 것, 내가 강하면 정제를 도우는 자를 뭐라고 해요? 용신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다. 그런데 요까지 넘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논리가 시원하게 좋죠. 여기서부터는 딱 정해놓고 뭐라고 해? 더하고 빼고만 하면 되니까. 더하고 빼고. 정해졌는데 내가 강하냐 지가 강하냐,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쟤가 있단 말이죠. 쟤. 오행적으로는 이제 서로가 밀고 땡기고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쟤가 강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 내를 강화시키죠. 또는 쟤를 끌어내는 그를 대체로 뭐라고 해요? 용신으로 채택하면, 요까지 넘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정제격도 아니고 편제격도 아니고 그냥 박격이에요. 박격. 박격. 격이 아니다. 격이 아니다. 격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게 답이다 내가 말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벼슬을 해야 되는데 관록을 모아야 되는 벼슬관자만 있으면 간다. 벼슬관자만 이게 벼슬관자 있으면은 대체로 정관격 뭐 편관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벼슬을 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를 못 가서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이 도구를 뭐예요? 오히려 목적처럼 끼야 막 엮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어떻다고 해? 침대 위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남더라 이 말이죠. 다리가 남더라. 이때 해결 방법은 뭐냐? 발모가지를 잘라버려. 네? 발모가지를 길러 자를 것이냐? 아니면 이 침대를 버릴 거냐? 이 말이죠. 이 격풍용신설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리가 나오면 다리가 잘라보고, 가면 요 맞추다 보면 대가리가 나오면 대가리도 잘라버려. 어쨌든 맞추면 되나? 요 형식 속에다가. 근데 이 형식이 뭐예요?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면 이 형식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격풍용신설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침대의 사이즈가 맞는 거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만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 일반적인 도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책 볼 때는 자신이 만만한데 실제 사주 보면 꽝이 전부 다. 정제 편제가 활동 무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화가 활동 무대인데 신살로 볼 때 해묘미에서 볼 때는 사가 무슨 살? 그렇죠. 역마살, 역마. 그 다음에 태어난 날과 연에 있는 이걸 이제 식신이죠, 그죠? 식신은 뭐라고 해요? 문창. 글이 장성하는 거라. 글이 장성하는 거. 자, 글이 장성하는 것과 나는 항상 관련되어 있고 나의 활동력은 무에서 의해서 역마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움직여. 역마는 뭐냐면 항공, 해운, 무역, 그 다음에 통신, 언론, 방송, 건설, 외교 전부 돌아다니는 거죠. 자, 요 별은 뭐라고 해? 피터가 마이크라 했죠. 문창, 스피커라는 게. 스피커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네.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죠. 네. 여기 손한대요. 여자라. 방송 조직사회에 있는데 마이크 들고 있다면 몇 시? 9시 뉴스. 네. 이게 이제 이 조직사회인데 이게 뭐예요? 편관이에요, 정관. 정관은 국영이다, 민영이다. 국영. 국영방송 KBS. 알겠죠? 용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직업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다. 언론, 방송, 통신, 항공, 외교, 무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언론, 방송, 통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장은 어떻다고 해요? 관성과 유정이죠. 이 술의 천문이 천문합의되거든요. 그렇게 국영방송에 마이크다 이거죠. 마이크. 조명바를 위에 받고 있죠. 네, 텔레비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요. 맨날 물으러 다니기 전부 다 용신은 이거다. 다 꽝이에요. 다 꽝.
꽝이고, 요 글자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느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를 높이 드느냐, 낮춰드느냐. 그죠? 그 양반 밥그릇은 어디에 열렸어요? 여기 두 글자에 놓여있죠. 요게 월급 재산 창고, 활동 무대를 의미하고, 요게 뭐예요? 마이크니까. 마이크를 높이 드는 운에 활동운이 왕성해질 것이요. 마이크가 내려가는 운에 활동운이 약해질 것이다. 그죠? 금이 팔자에 약하여 조직사회에서 감투 발전은 빠르다 느리다. 빠르지 않다. 그죠? 관은 무엇을 띄어야? 아까 했죠. 관과 인수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이 벼슬관자를 높게 크게 쓴다 했죠. 이렇게 인수가 팔자에 어디 있어요? 예, 지장간에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사중에 경금, 술중에 신금 있기는 있는데 밖으로 확 드러나지 못했죠.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조직 사회에서의 발전 속도는 더디다. 한 개도 안 틀려요. 그대로. 용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용신 격국을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면 뭐 어떤 오류에 빠진다고 해. 오행적 오류에 빠지는 오행적 오류. 오행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지금 앞에 쭉 써놨죠. 거기. 예, 용신의 재정리에 변했죠. 용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용신 운이 오면 잘 뗄까요? 책에는 잘 뗀다 나오죠. 그죠? 잘 안 돼요. 예, 용신이 와서 그러면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나는 금운이 오면 잘 된다. 잘 된다. 금운이 왔는데 아이들 꽝이더라. 이거 꽝이야. 그러면 내가 용신이 금이 아닌가? 그러면 토다 이거지. 그래가 토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토운이 와서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모 역술인 중에는 꼭 이 공부를 이분들이 프로로서 업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결국 격국용신 때문에 거의 십수년을 허비한 분이에요. 십수년을 허비하고 꼭 한번 강의를 듣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99년도 가을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운이 금운이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금운이 와가 안 좋으니까 토운이 오면 좋다 해서 토운이 왔는데도 안 좋으니까 연락을 했을 때 이 양반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다.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금이 금도 아니고 토도 아니라면 내 인생은 꽝이다 이거죠. 이런 애석한 경우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용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 있는 것이다. 자, 일반적인 그 격국 용신설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주 책에 보면은 어느 책이고 다 있습니다. 그거 안 써놓은 사이비 책처럼 전부 다 격국 용신설인데 거기에 절대 속지 말 것. 격국 용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격국설과 용신설도 맥락은 똑같은 거죠. 격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물이다. 구조물이고, 용신은 뭐냐면 이 구조물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자예요. 용신은 일반적인 의미도 되고 포괄적인 의미도 되지만 아무튼 역동적으로 팔자가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는 인자를 용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격국 용신설인데 우리가 그 격국 용신설에서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팔자를 봤을 때 격도 정하기 어렵죠, 그죠? 격. 우리가 사주 일반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게 무슨 격인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격인지도 모르겠는데 격도 다 안정하고 뭐부터 찾으려면 하느냐면 용을 찾으래요. 용을. 격도 다 안정하고. 하여튼 목화 토금수 어느 것 중에
어느 것 중에 나는 뜨느냐,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다고 해. 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용신으로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격이라는 것은 무슨 요소예요? 사주 자체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무슨 요소? 고정 요소죠, 그죠? 이 고정 요소를 먼저 잘 분석하셔야 돼요. 고정 요소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 요소. 변화 요소는 용신 요소가 목화, 토금수, 운에 의해서 운에서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왔다 라고 하는 운적인 요소로서 변화 요소에 해당되죠. 그죠? 운적인 요소로서. 근데 인생은 어느 게 더 우세하냐? 사실은 고정 요소도 대단히 중요해. 한 최소한 60%에서 70% 차지하는. 즉 뭐냐면 그릇이나 타고난 인자라고 해요. 그릇이나 타고난 인자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라면이 나왔는데 이 라면은 뭐예요? 라면이 근본적으로 짬뽕 스프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짜짜로니 그 짜장면 스프를 가지고 나왔느냐. 타고날 때 이미 부여되는 이런 고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변화 요소는 뭐냐면 물과 불이, 라면을 끓이는데 물과 불이 어떻다고 해? 조화를 갖추어 주느냐. 짜짜로니를 아무리 잘 끓여도 뭐는 안 된다고요? 신라면은 안 되죠, 그죠? 신라면 됩니까? 짜파게티 아무리 잘 끓인다고 해도 짜파게티는 역시 짜파게티라는 거죠. 신라면은 역시 신라면으로 가더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물과 물을 잘 부으면 짜짜로니나 짜파게티가 신라면 맛이 날 수 있을 거라 착각. 그게 격국 용신론을 공부하면서 용신 중심으로 사주를 계속 분석하는 사람들의 오류예요. 만사대통 이런 말 한다니까요. 만사대통이 됩니까? 만사가 대통한데 만사가 형통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한다라면 진짜가 이래 해야지. 진짜 어떻게 만사가 형통되느냐? 봄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해? 가을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가을이. 그러면 봄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꽃을 피웠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이 나무에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만사가 다 되느냐?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싹도 있고 뿌리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만사대통. 만사대통이란 원래 없음. 하나가 분명히 채워지고 하나가 분명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연의 어길 수 없는 섭리라는 거죠. 이게 변화 요소를 자꾸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짜파게티인지 신라면인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때 되면 잘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잘 되느냐? 그거는 어디에서 분석했는데 고정 요소에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고정 요소를 충분히 분석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요소가 오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의학적으로 보면 고정 요소는 주로 체질론에 가까운 거죠, 그죠? 체질론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 변화 요소는 뭐 주로 대증요법이겠죠. 대증요법. 다리가 아프면 다리 고치고, 세균이 원인이면 세균을 치료하고, 이건 이제 고정 요소를 떠난 거죠, 그죠? 근데 체질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의 위장이 아픈 것도 태음병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머리가 아픈 것도 태음병. 즉 고정적인 요소에서 기울어짐 때문에 이것만 바로 하면 증세는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고정 요소만 고치면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다리가 아파도 이 약 먹고, 머리가 아파도 이 약 먹고, 그죠? 체질 요소는요. 그 기울어짐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고정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 대증요법은 간단한 거죠. 더우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에어컨 틀고, 그게 화가 병이면, 불이 병이면은 물을 갖다 부으면 안 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추워서 생긴 병이면 뜨시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이제 변화 요소 중심으로 우리가 질병을 다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짱 뭐예요? 꽝이다. 우리가 감기를 낫게 한다. 자, 병원에 열이 난다. 자, 병원에 가면 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음 주머니를 갖다 붓는 이거죠. 근데 옛날 우리 감기를 낫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불을 고춧가루 이게 소주하고 고춧가루 콩나물국에 딱 풀어가 마시고 덮어 쓰면 어떻게 돼요? 땀을 팍 흘려내면서. 근데 이게 불이라고 하는 요소가 드러나 있을 때 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불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더 강화시켜줘서 자연적인 조절력을 유도해내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도대체 불을 다루는 게 물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다. 그죠? 토도 있다는 토도 있다. 더 뜨시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 스스로 불기운이 다른 요소와 반응을 일으켜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뭐와 땀, 그죠?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요소, 그 다음에 타고난 인자 때문에 벌써 부여되는 요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목 달아놨죠. 비현하냐 고정이냐. 인생을 조성하는 것은 뭐 어떤 거냐? 고정 요소가 강하냐, 변화 요소가 강하냐. 둘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둘 다. 근데 뭘 놓치지 말았고 고정 요소를 놓치지 말고 이 고정 요소를 분석하는 수단이 격국용신설에서 말하는 하나의 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요 팔자에 우리가 간지 자체의 생긴 모양을 보고 적용을 하면 뭐가 돼요? 정제는 정제인데 어디에 있으므로 어느 신살에 해당되므로 역마 정제격이라면 되겠죠. 역마 정제격이다. 그렇게 자기가 소속 조직 사회가 통신, 항공, 해운, 무역, 건설, 언론, 방송, 외교 이런 쪽에 해당되더라 이거죠. 알 수 있죠. 연애 없어 꽝, 월에 없어 꽝, 일에 없어 꽝, 시에 있어 합격이죠, 그죠? 그렇게 결혼이 빠르다 늦다. 당연히 늦죠. 연애에 있는 것을 젊은 날의 것, 시에 있는 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직도 못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역학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못한 게 맞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도 피해자라니까요. 또 피해자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자표법을 우리가 뒤에 배웁니다만은
가지고 논리를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주 보는 게.